날씨 이야기와 감사 이야기는 사회자님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첨단 장비로 지금 19분 52초가 남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협업 이야기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부서 간의 협업 이야기입니다. 2017년이니까요. 벌써 1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2017년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협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몇 개의 과가 모여서 협업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해야 일이 좀 잘 될 거냐를 논의를 합니다. 그게 2017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과정을 정리해서 기초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8년에 본격적으로 그 기초연구에 기반을 두고 교육청 정책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 8월 달에 그 결과물이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 주소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원문을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는 사이트이기도 한데 정작 선생님들께서는 좀 덜 보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파일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책 협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분절적이고 경쟁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학교에 내려온다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정책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보자는 게 이 연구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협업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은 아니네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10여 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키워드가 협업이고요. 협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 현상, 환경 이슈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협업을 통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조직들에서는 협업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부서 간의 협업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기관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교원평가 이야기도 하시던데 선생님들 평가 항목에 동료와의 협업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평가 문항을 출제하면서 몇 개 과,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뭐 사회 선생님, 뭐 도덕 또는 뭐 수학 등등등 여러 과 선생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그 팀에서 한 5, 6개 정도의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습 삼아서 학교에서 올해 한 5월 달쯤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 모이셔가지고 각과 문제들 놓고 공통의 어떤 협업을 통한 공통의 문항을 하나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깨지네요. 뭐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몇 가지 그 협업과 유사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소통이라고도 얘기하고 협조라고도 얘기하고 조정이라고도 얘기하고 협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협업이라고도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이러저러한 분들을 붙잡고 선생님께서는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협업의 개념이 다 달라요. 저같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협업을 좀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일을 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 협업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업무 협조의 차원에서 협업을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지향해야 될 측면에서 협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이 그림 찍으실 필요 없고요. 찍으실 필요 없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훨씬 더 좋은 해상도로 그림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고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 공존, 소통, 협조, 조정, 협업, 통합의 순으로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할권의 경계가 느슨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업이라는 건 사실은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막혀있는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협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상대방에게 네가 가진 거 내놔라 하는 것을 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협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관할권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내 것을 포기하고 공유할 때 이루어지는 게 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동상이몽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연구자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협업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좋죠. 협업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OX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100%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중 올바른 태도는 1번 적극적으로 협업에 임한다. 2번 협업은 가치없는 것이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다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업무 관련자들의 책임성 약화, 모두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성과 평정이 어려움, 비슷한 맥락에서 무임승차 문제, 학교에서 모둠 학습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무임승차자가 있거든요. 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모둠 활동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협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이슈들입니다. 의사결정 되게 더딥니다. 혼자 하면 2시간이면 할 일을 협업으로 하면 2달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엎어지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형식적 협업으로 인한 신뢰 훼손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협업 항목을 넣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서류로만 하는 협업,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요. 시간, 실질적인 돈도 들고요. 노력도 들고요. 감정상의 비용도 들어요. 이런 것들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협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게 고려되지 않더라. 그래서 어설프게 시작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협업을 인식하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협업 성공의 조건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 다 뭐가 잘 안 맞네요. 미리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네. FGI 분석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뭐 글씨를 잘 보면 보이기는 하네요. 네. 고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FGI를 하고 교육 지원 쪽도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또 FGI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이 진짜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리고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조금씩 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다릅니다. 도교육청에 계신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협업은 교육청 입장에서 사고를 하세요. 좋은 정책은 부서 간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정책. 이게 좋은 정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관계를 좀 허물고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장학사 뭐 이 정도쯤에 선생님들이시겠지요. 장학사님들 입장에서 협업은 여전히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지원청 선생님들의 입장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협업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도교육청의 최소한의 노력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학교에서 봤을 때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어떤 부서에서 만들어지고 어느 누가 담당자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로 들어올 때는 하나의 창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나의 창구로 들어오는 메시지가 여러 부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중복적으로 전달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유통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세요. 몰라도 되거든요. 모르는 것이 내 일상에서 초래하는 위험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뭔지 몰라도 내가 수업을 하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은 의미 없는 언어일 뿐이에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의 문서가 교육청 학교로 전달될 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업무량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협업은 업무 경감의 차원에서 이해가 돼요. 도교육청이 2번 보낼 거 니들끼리 협업해가지고 1번 보내라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또 하나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애가 한 명인데 뭐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이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일 경우에 여러 부서에서 요청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이는 하나인데 그 아이가 월요일은 이 부서에서 요청하는 일을 해야 되고 화요일은 이 부서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지자체에서도 이러저러한 요청들을 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학교 입장에서 도교육청의 협업이 필요한 거는 민원을 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담당자를 찾으면 도교육청의 업무가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다 쪼개져 있어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전화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전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뒤에도 이러면 곤란할 텐데 다행이네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협업과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협업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지요. 도교육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정책,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가 없는 정책, 그리고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의 가치와 비전이 있어요. 그런 정책의 가치와 비전이 일관되게 구현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가 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경감,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책이 학교에서 유통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정책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교에 유통이 되다 보니까 협업이 되지 않고 이러저러하게 여러 부서에서 심지어는 지원청에서 비슷한 내용의 공문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조차도 그 문서는 그냥 여러 문서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의 형해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책이 학교에 와서 형해화는 이제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뼈만 남아있는, 그래서 정책이 학교로 가면 당장 언제 뭐를 보고해야 되는 일거리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협업의 추진 방향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기조 하에 그런 큰 원칙들,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 교육의 미래를 조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거는 학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요거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미래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기 교육 정책의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건지와 관련해서도 협업 추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과정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혼자 일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심지어는 방도 혼자 써요.
집에서도 혼자 써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의미가 있지만 힘든 거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은 특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가끔 농반, 진반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이력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거 쭉 다 그런 거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제가 말하는 거를 막 받아 적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그룹은 선생님 그룹밖에 없어요. 굉장히 성실하세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장 경험과 아이들의 성장 경험이 일치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 간극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직접 면담했던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이라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부심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경쟁에서의 승자라는 의식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결국은 협업을 통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이 협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이곳저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협업을 수행해본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부서 간의 아주 사소한 협조 차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네 가지 원칙과 관련해서, 네 가지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두 가지 말씀도 드렸고요. 사람과 제도와 문화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뭘 넣기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람 T자형 인재. T자형 인재는 그러니까 브릿지형 인재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저는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 사람한테 가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찾고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재를 브릿지형 인재, T자형 인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T자형 인재고 성공적으로 협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도 하고 참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인맥도 넓고 뭐 이런 사람들이 T자형 인재인 것 같아요.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요. 몇 가지 실천 전략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정보 아카이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실시간으로 집적되거나 아니면 이전의 것이라도 집적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때가 많지요. 어디에 접속하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스토리가 쭉 만들어져 있고 그 스토리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자료들이 좀 축적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위키피디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방식으로 정보가 집적되고 수정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했었고요. 비공식적인 소통과 이질 집단 간의 접촉을 늘리기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0056 나왔습니다. 네.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교육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문직도 있고요. 일반직도 있고요. 북부청사도 있고요. 남부청사도 있고요. 그래요. 그게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었고
넘어가서 하면 협업 리더십 이야기도 좀 있고요. 승진 시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학관 공모 또는 사무관 시험 뭐 이런 거 할 때 협업 경험을 가지고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사무관 시험은 실제로 협업 방안을 내는 걸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낸 보고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조직재무조합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 제안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개편된 조직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여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14초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